일리노이 주지사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리노이 주는 뭐 민주당 주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주지사부터 주후회까지 지금 민주당이 꽉 쥐고 있는 일리노이 주에서는 트럼프 얘기했다가는 상당히 지금 뜨거운 눈총을 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리노이 주지사가 2022년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우편 투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에 오늘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긴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좀 공화당 쪽의 주들에 대해서는 저희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거의 매일 계속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공화당 주지사가 이끌고 공화당 의원들이 이끌고 있는 주의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민주당 주지사나 민주당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끌고 있는 주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 다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만드는데 우편 투표는 확대한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편 투표를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투표장에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편 투표를 확대하는 것이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도 염려할 상황이 없는데 더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아직까지도 이 우편 투표 확대를 더 이야기하는 것인지 일단은 그것도 좀 문제이고, 그리고 휴일로 지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날 나와서 투표하라는 의미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일에 나와서 투표해라 라는 의미로 휴일을 지정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휴일을 지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태까지 미국에서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도 계속 선거를 해왔던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선거일을 휴일로 정했다 그러면 굳이 나와서 투표하면 되니까 우편 투표를 확대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확대를 한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이제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우편 투표 확대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영구적으로 이 유권자 명단 중에서 부재자 투표 유권자 명단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영구적으로 올리는 이런 법이 지금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를 할 때에는 본인이 원래 이제 신청을 해서 나한테 우편 투표를 보내주시오라고 연락을 하면 그러면은 본인 주소지에다가 우편 투표를 보내줘서 그래서 거기에 투표용지에다가 투표해가지고 우편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선거할 때마다 사실은 매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투표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정이 없는데 우편 투표용지를 집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 주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일리노이 같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에서는 영구적으로 이런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는 앞으로 나한테 무조건 계속해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내달라라고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뭐 양로원 같은 데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가 밖에 나와서 걸어다니고 힘들고 이제 그러기도 힘들고 투표하러 한두 시간씩 막 줄 서 있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투표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다 투표용지는 다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라고 아예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확대하는 겁니다. 이거를 더 확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신청할 수 있게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인데 뭐냐 하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컵사이드 투표를 영구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투표용지를 떨구고 가는 그런 거를 영구화하겠다라는 것이고,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를 선거일에 설치하는 것을 더 쉽게 해주겠다. 뭐 이거는 뭐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이전에 투표자가 삭제 요청을 하거나 주 선거 관리들이 유권자가 다른 카운티에서 투표 등록을 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유권자 명부에 그 이름을 계속 남겨둔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독소 조항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카운티에 살면서 이렇게 영구적인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되는 상황이 한 두세 가지 머릿속에서 제가 당장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죽었는데 그런데 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거관리당국에서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당국에서는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있고 또 영구적인 부재자 투표 명단에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일단 우편 투표용지를 집으로 보내주는.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이 가짜로 사인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도, 그러니까 사망자가 투표하는 사건이 생길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사를 갔는데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냥 옆에 카운티로, 옆 동네로 이사를 갔으니까 A라는 사람이 A 카운티에서 B라는 카운티로 옆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뭐 나 이사했습니다라고 굳이 신고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투표하는 선거 기간이 다가왔다. 여전히 선거관리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이사했는지 모르니까 계속 투표용지를 예전 주소로 보내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걸 받아서 투표를 할 수가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세 번째 문제는 이거를 다른 카운티에 투표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했으면 새로운 카운티에다가 내가 이사했으니까 여기서 난 투표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유권자 명부에, 이쪽 명부에서는 삭제가 되고 새로운 명부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 지금 법안에 있는 표현이 그렇지가 않고요. 선거 관리들이 유권자가 다른 카운티에서 투표 등록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그냥 이중으로 좀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A라는 카운티에서 또 B라는 카운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구분 못하느냐? 구분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그 주 안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분 못할 수 있습니다. 뭐 동명이인이 또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 규정을 선거관리들이 발견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에서 새로운 주에 투표 유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이전 유권자 명단에 있던 이름은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 삭제가 되게끔 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조항이 지금 이 새 법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투표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조장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죠.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거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선거가 깨끗하게 투명하게 선거가 치루어지라는 보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좀 염려가 됩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는데요. 그 일리노이에 계신 분, 종님, 네. 저희가 어떤 전화를 받았었냐면은 그 시카고 인근 지역에 사는 분이시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한번 전화를 주신 적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너무 대화가 안 되고 힘들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좌익이라서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심지어는 가족들하고도 대화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토로하시는 분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일리노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자녀들하고 저하고도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정말 잘못 가르쳐 놨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끄는 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유권자분들은 현재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유념하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한다라고 의회에 나가 있는 지역 의원들, 주의원들, 연방의원들한테 연락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문제 있다라고 연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